안녕하세요. 오늘은 C# 런타임의 여러 이름, .NET 프레임워크, .NET 코어, .NET 5 이상, 그리고 모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분기되었고 왜 다시 통합되었는지, CLR 코어, CLR 모노의 구조 차이, 그리고 유니티는 왜 아직 모노를 쓰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개념을 비유로 먼저 잡아봅시다. C#은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대로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이 런타임이에요. 공장은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공장이 .NET 프레임워크입니다. 2002년부터 윈도우 땅에만 세워진 최초의 공장이죠. 둘째, 마이크로소프트 신형 모듈 공장이 .NET 코어에서 .NET 5 이상으로 이어지는 계보예요. 2016년에 리눅스와 맥OS 어디서든 조립할 수 있게 재설계된 공장입니다. 셋째, 커뮤니티 개조 공장이 모노입니다. 2004년에 다른 회사가 원본 설계도를 보고 복제한 공장이에요.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회사를 인수했죠. 넷째, 유니티 전용 개조 공장은 유니티 모노입니다. 유니티가 모노를 게임용으로 뜯어고친 공장이고요. 마지막 다섯째, 유니티의 특수 변환소가 IL2 CPP예요. 공장이 아니라 C# 설계도를 C++ 설계도로 번역한 뒤 각 플랫폼 네이티브 컴파일러에게 넘기는 변환소입니다. 언어 C#은 하나지만 어느 공장에서 찍어내느냐에 따라 최종 제품의 동작과 성능이 달라져요.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그림이 전체 계보도입니다. 세로축은 연도예요. 2002년 맨 위에 .NET 프레임워크가 시작됩니다. 윈도우 전용으로 1.0부터 4.8.1까지 이어졌고 지금은 유지보수 모드죠. 2004년에 모노가 오픈소스 복제품으로 출현합니다. 자마린과 유니티의 기반이 되는 런타임이에요. 2016년에 .NET 코어가 크로스 플랫폼 재설계로 등장했고 1.0부터 3.1까지 이어졌습니다. 2020년에 .NET 5가 나오면서 프레임워크, 코어, 자마린이 하나로 통합됐어요. 짝수 680은 LTS이고 매년 11월에 새 메이저 버전이 릴리스됩니다. 오른쪽에는 유니티 런타임이 별도 축으로 빠져나가는데 유니티 커스텀 모노와 IL2 CPP AOT를 함께 쓰는 게임 엔진 전용 경로입니다. 이 그림 한 장에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한 줄은 이겁니다. 오늘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대답은 하나, 현재 지원되는 LTS 버전인 .NET 8 또는 .NET 10입니다. 나머지 이름은 왜 다른 이름이 존재하는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여기서 IL이라는 용어를 짚고 갑니다. IL은 Intermediate Language, 중간 언어의 약자예요. C# 컴파일러는 소스코드를 바로 기계어로 바꾸지 않고 중간 형태인 IL로 번역합니다. IL은 실행 시점의 지트가 현재 CPU에 맞는 기계어로 변환하거나 빌드 시점에 미리 변환하는 AOT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IL이 바로 .NET 플랫폼들이 공유하는 공통 포맷이에요. 이 그림이 새 런타임 엔진의 구조 차이입니다. 왼쪽은 .NET 프레임워크 CLR, 2002년부터 2019년까지고요. 가운데는 .NET 5 이상의 코어 CLR, 2016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오른쪽은 모노, 2004년부터 현재 유니티 포크 포함이에요. 각 런타임은 GC, 즉 가비지 컬렉터, JIT 또는 AOT 컴파일러, 그리고 BCL,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가집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런타임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NET 프레임워크는 윈도우에 묶여있고 코어 CLR은 크로스 플랫폼이며 모노는 봄GC를 쓰는 유니티 기반이에요. 3에서 1, .NET 프레임워크의 CLR부터 보겠습니다. 윈도우에 묶인 원조 런타임이에요. .NET 프레임워크는 윈도우 운영체제 안에 설치된 공용 컴포넌트입니다. 개발자가 앱을 배포할 때 런타임을 함께 넣지 않았어요. 사용자 PC에 이미 .NET 프레임워크 4.7.2 같은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앱만 배포했습니다. 한 PC에는 .NET 프레임워크 버전이 하나만 활성화돼요. 4.5가 4.0을 덮어쓰는 인플레이스 업데이트 방식이죠.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 충돌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BCL에 윈도우 의존 기능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요. 윈폼즈, GDI+, 레지스트리, WCF 같은 것들이요. 이를 리눅스로 포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JIT는 초기에는 JIT64를 쓰다가 .NET 4.6부터 UJIT로 교체됐어요. 시작 시간 최대 30% 감소와 심드 지원 같은 현대 CPU 기능을 제공합니다. 3에서 2, .NET 코어의 코어 CLR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쓴 엔진이에요. 기존 CLR의 유지보수 버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설계된 런타임입니다. 핵심 설계 변경은 세 가지예요. 첫째, 운영체제 바인딩 제거. 윈도우 커널 호출에 의존하던 코드를 크로스 플랫폼 추상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와 맥OS에서 동일한 바이너리가 돌아요. 둘째,
앱 로컬. 런타임. 런타임이 운영체제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앱 폴더에 함께 배포됩니다. 버전 A와 버전 B가 한 PC에서 동시에 다른 폴더에서 실행되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에요. 셋째, 모듈화된 BCL. 모든 라이브러리를 하나의 거대한 MS 코어 립 DLL에 몰아넣지 않고 뉴겟 단위로 쪼갰습니다. 필요 없는 기능은 배포에 포함되지 않아요. 3에서 3, 모노입니다. 복제에서 시작해 유니티에 기반이 된 런타임이에요.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단넷을 윈도우 전용으로 가둬두던 시절에 미구엘 대 이카자가 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목표는 리눅스에서도 C# 앱을 돌리자였고, 이를 위해 시에라를 밖에서 관찰한 명세인 ECMA 335만 보고 독자 구현했어요. 독자적인 지트 컴파일러와 초창기 봄CC, 즉 보수적 수식기를 가집니다. iOS에서는 지트가 금지되어 있어서 보안 모델 때문인데요. 풀 AOT라는 모든 IL을 빌드 시점에 네이티브로 변환해두는 모드를 먼저 개척했어요. 이 기술이 나중에 IL2CPP의 뿌리가 됩니다. 2011년 자마린이 모노를 상업화해 iOS와 안드로이드 앱 개발 도구로 발전시켰고,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마린을 인수하면서 모노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유가 됐습니다. 3에서 4, 유니티 런타임입니다. 모노포크와 IL2CPP의 조합이에요. 유니티가 오늘 쓰는 C#, 런타임은 엄밀히 말해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 에디터 안에 유니티 모노. 에디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런타임이에요. 모노 2.x 기반을 유니티가 독자적으로 포크에 오래 유지한 버전입니다. 수년간 단넷 프레임워크 3.5 수준의 BCL에 묶여 있다가 최근 유니티 2021 LTS에서 NET 스탠다드 2.1 기반으로 올라왔어요. 둘째, IL2CPP. 빌드 옵션으로 C샵에서 IL을 거쳐 C++로 그리고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합니다. iOS는 IL2CPP가 필수이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성능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지 목적으로 선택됩니다. 셋째, 봄GC. 유니티 모노와 IL2CPP가 공통으로 쓰는 가비지 컬렉터예요. 세대별이 아니라 전역 스톱 더 홀드 방식이라 큰 할당이 쌓이면 프레임 단위 스파이크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게 유니티에서는 gc.alloC를 줄여라 라는 격언의 근원이에요. 즉, 유니티의 C샵은 문법은 최신이어도 런타임 본체는 단넷 10과 다른 계보입니다. 이 사실이 유니티 개발자에게는 결정적이에요. 이 표가 이름 하나에 대응되는 것들을 한눈에 정리한 겁니다. 단넷 프레임워크 4.8.1은 CLR 엔진의 류지트, 세대별 GC, 윈도우 포함 BCL로 WPF나 ASP 단넷 같은 윈도우 레거시에 쓰여요. 단넷 코어 1.0부터 3.1은 코어 CLR 엔진의 류지트, 세대별 GC, 단일 BCL로 단넷 5에 흡수됐고요. 단넷 5부터 10은 코어 C에 달 플러스 네이티브 AOT, 류지트 플러스 동적 PGO, 단일 BCL로 신규 서버 CLI 웹 크로스 플랫폼 표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모노는 모노 VM에 모노지트, S젠이나 봄GC, 독자 BCL로 자마린 거쳐 단넷 마우이로 흡수됐죠. 유니티 모노는 유니티 커스텀 모노에 모노지트, 봄GC, 축소, BCL로 유니티 에디터와 일부 모바일 빌드에 쓰이고요. 마지막 유니티 IL2CPP는 런타임 없이 AOT만 C++ 컴파일에 봄GC, 축소 BCL로 iOS 필수, 안드로이드, 콘솔에 씁니다. 이제 실전 적용입니다. 4에서 1, TFM, 즉 타겟 프레임워크 모니커를 읽는 법부터 보겠습니다. CS 프로제이 파일을 열면 타겟 프레임워크 엘리먼트가 보여요. 이 문자열 하나로 내 코드가 어떤 런타임용으로 빌드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예시들이 대표적인 TFM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신규 프로젝트는 타겟 프레임워크 NET 8.0으로 단넷 8 LTS를 씁니다. 두 번째 줄처럼 유니티 패키지로 배포할 공용 라이브러리는 NET 스탠다드 2.1로 타겟팅해요. 세 번째 줄처럼 윈도우 전용 레거시 유지 보수는 NET 48로 유지하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처럼 여러 런타임을 동시에 지원할 때는 타겟 프레임워크를 NET 8.0 NET, 48 NET 스탠다드 2.1처럼 세미콜론으로 나열하는 멀티 타겟이 가능합니다. 이 표가 접두사별 의미를 정리한 겁니다. NET 8.0이나 NET 10.0처럼 NET 뒤에 숫자만 붙으면 통합 단넷 5 이상 계열이고 신규 서버 웹 CLIS입니다. NET 48이나 NET 472는 단넷 프레임워크 윈도우 전용으로 레거시 유지 보수용이에요. NET 스탠다드 2.0이나 2.1은 여러 런타임 공통 API 규격으로 라이브러리용이고요. NET 8.0 대시 윈도우나 대시 안드로이드는 플랫폼 확장 TFM으로 마우이 같은 데 쓰입니다. 그리고 모노 안드로이드 12.0 같은 건 자마린 시대 유산으로 마우이 이전 안드로이드에 쓰였어요.
여기서 NET 스탠다드를 짚고 가겠습니다. NET 스탠다드는 런타임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용 API 규격입니다. 유니티 2021 LTS는 NET 스탠다드 2.1 호환이므로 NET 스탠다드 2.1로 빌드한 DLL은 유니티에도 .NET 8 서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어디에서나 돈다는 약속이 NET 스탠다드의 본질입니다. 4에서의 실행 중인 런타임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코드가 지금 어떤 런타임 위에서 돌고 있는지는 런타임 인포메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예시는 유니티에서도 서버에서도 모두 실행 가능합니다. 이 코드가 런타임 식별 예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 using system 런타임 interrupt 서비스를 가져와서 런타임 프로브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여덟 번째 줄의 프레임워크 디스크립션은 .NET 프레임워크 4.8, 1.1 .NET 8.0.4 또는 모노 6.12, 0.18이 같은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13번째 줄은 모노 여부를 타입 존재로 판별하는 방식이에요. 타입 getType 모노 런타임이 널이 아닌지로 체크합니다. 이건 유니티 권장 방식과 동일해요. .NET 8 콘솔 앱에서는 .NET 8.0.x가 나오고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모노 5.x나 6.x가 나옵니다. 다만 iOS IL2CPP 빌드에서는 모노 런타임 타입이 변환 과정에서 제거돼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완벽한 판별은 아니에요. 확실한 구분은 전처리 심볼을 씁니다. 4에서 3. 전처리 심볼로 컴파일 시점에 분기하는 방법입니다. 샤프if로 컴파일 시점에 런타임별 코드 경로를 나누는 것은 라이브러리에서 흔한 패턴이에요. 이 코드가 그 대표 예시입니다. 플랫폼 패스 클래스의 홈 메서드에서 런타임별로 경로를 다르게 반환해요. 여섯 번째 줄처럼 NET8 오어그레이터 심볼이 정의됐으면 .NET 8 이상 전용 API인 스페셜 폴더 옵션 create를 쓰는 get 폴더 패스 오버로드를 호출하고요. 11번째 줄처럼 NET 스탠다드 2.1이나 2.0이면 두 오버로드 모드에서 동작하는 안전한 버전을 쓰고 12번째 줄처럼 NET 48이면 .NET 프레임워크 레거시 경로를 쓰는 식이죠. else 쪽에서는 그냥 커런트 디렉토리를 반환하는 기본 경로를 마련해뒀습니다. 샤프if는 조건부 컴파일 지시문입니다. 샤프if 블록 안의 코드는 지정한 심볼이 정의되어 있을 때만 컴파일에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은 분기는 어셈블리의 IL이 아예 생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샤프if 유니티 iOS 블록은 유니티 iOS 빌드에서만 포함되는 식이죠. NET8 or greater, NET 스탠다드 2.1, NET 48 같은 심볼은 SDK가 자동으로 정의합니다. 유니티 환경에서는 추가로 유니티 2020, 1.3 or newer, 유니티 에디터, 유니티 iOS, 유니티 안드로이드, 이니블 IL, 2CPP, 이니블 모노 같은 심볼을 유니티가 주입해요. 4에서 4. IL 레벨에서 샤프i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컴파일은 지워진 분기가 IL에서 흔적이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해 볼 가치가 있어요. 이 단순한 예시로 테스트해 봅시다. 패스 리졸버 클래스의 홈 메서드에서 샤프if NET8 or greater 블록 안에는 .NET 8 문자열을 그 아래 else 블록 안에는 레거시 문자열을 반환하게 돼 있죠. 이걸 NET 8.0 타겟으로 컴파일하면 IL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그 IL입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본문에 .NET 8 문자열만 남아있어요. 레거시 분기는 IL에 아예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레거시 문자열이 어셈블리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런타임 분기 if 문과 달리 샤프if는 컴파일 단계에서 코드를 삭제해요. 다른 플랫폼용 코드가 탈락한 분기로 실수로 실행될 위험이 0이라는 뜻입니다. 유니티의 유니티 iOS 같은 심볼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동작해요. 4에서 5. 유니티 핫패스에서 BCL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서버 .NET 8과 유니티 모노의 BCL은 같은 이름의 API라도 구현이 다릅니다. 대표 사례가 스트링 포매팅이에요. 이게 나쁜 예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HP바라는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가 있고 여덟 번째 줄 업데이트 메서드 안에서 string.format 0/1로 HP를 표시해요. 매 프레임이 호출이 GCR 땅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이건 좋은 예입니다. 첫 번째 줄에 using system.text를 가져오고 클래스의 스트링 빌더 필드를 하나 미리 만들어놨어요. 열 번째 줄의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매번 스트링 빌더를 점클리어로 초기화하고 업덴드로 HP 값을 이어붙인 뒤 toString으로 문자열을 만들어 표시합니다. 스트링 빌더를 재사용해서 할당을 회피하는 거죠. 두 버전의 IL을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나쁜 예의 IL을 보시면 첫 번째 줄의 LDSTR 포맷 문자열과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줄의 박스 명령이 주목할 포인트예요. 박스는 int 같은 값 타입을 힙에 랩핑하는 IL 명령입니다. 열 번째 줄의 string
포맷 호출 전에 두 번의 박싱이 발생해요. 인트를 오브젝트 매개 변수로 전달하려면 박싱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내부 오브젝트 배열 할당까지 더해집니다. 좋은 예의 IL은 다릅니다. 첫 번째 줄에 LDFLD로 스트링 빌더 필드를 로드하고 여덟 번째 줄에 콜버트로 스트링 빌더.append int 32 오버로드를 직접 호출해요. 박싱이 전혀 없습니다. 매 프레임 AHP UI가 한번 호출되면 초당 60회에 두 번의 박싱과 문자열 객체 생성이 쌓여요. 유니티의 봄 지시는 세대별이 아니라 전역 스톱 더 월드라서 이런 누적 할당이 수 메가바이트를 넘어서면 수십 밀리초짜리 프레임 드랍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코드가 닷넷 8 서버에서는 세대별 지시 덕분에 젠 0에서 빠르게 회수되어 티가 덜 나요. 같은 코드인데 왜 모바일에서만 느려지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함정. 최신 C# 문법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C# 언어 버전과 런타임 버전은 별개입니다. 유니티에서 C# 10이나 13 문법을 쓰라고 시도하면 컴파일은 돼도 런타임 API가 없어서 실행 시점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잘못된 예입니다. 첫 번째 줄에 I has default, generic interface를 정의하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줄에 C# 11의 static abstract interface 멤버로 디폴트 프로퍼티를 선언했어요. 이 문법은 닷넷 7 이상, 런타임이 필수인데 유니티 2021 LTS는 모노 기반이라 미지원입니다. 유니티에서는 런타임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같은 의도를 런타임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I has default interface에서 네 번째 줄처럼 get default를 인스턴스 메서드로 대체하거나 일곱 번째 줄의 디폴트 스태틱 클래스처럼 팩토리 델리게이트로 펑크 오브 t를 받는 식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유니티를 타겟팅한다면 유니티가 지원한다고 명시한 C# 언어 버전을 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라이더가 빨간 줄을 긋지 않는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함정. NET 스탠다드 2.0만 쓰면 어디서든 돈다고 착각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블로그에 모두에서 돌리려면 NET 스탠다드 2.0으로 빌드하라고 쓰여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NET 스탠다드 2.0은 API 호환만 보장해요. 성능 특성은 런타임마다 다르고 스팬 오브 T나 메모리 오브 T 같은 고성능 API는 NET 스탠다드 2.1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같은 API라도 유니티 모노에서는 구현이 더 느려요. 레지엑스, 링크, 스레드 같은 거죠. 그리고 NET 스탠다드 2.0은 닷넷 프레임워크 4.6.1 플러스 호환이지만 실제 배포시 시스템점, 메모리 DLL 같은 의존성이 따로 필요해서 설정이 복잡해집니다. 판단 기준은 오늘 기준으로 유니티를 포함해 배포한다면 NET 스탠다드 2.1 닷넷 플랫폼에만 배포한다면 NET 8.0이나 상위를 멀티 타겟팅하는 게 정답이에요. 세 번째 함정. 유니티의 모노 백엔드는 마이크로소프트 모노의 최신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유니티가 쓰는 모노는 2016년부터 2017년 경포크된 유니티 전용 모노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한 모노볼류는 계속 업데이트됐지만 유니티는 장기간 자체 포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혼동이 발생해요. 이게 잘못된 예입니다.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서 usingSystem.net.http와 usingsystem.net.http.json을 가져오고 여덟 번째 줄에서 http client.getFromJSON 어싱크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모노 최신에서는 잘 돌지만 유니티 모노에는 system.net.http.json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서 컴파일되지 않습니다. 유니티에서 올바른 접근은 유니티 웹 리퀘스트와 JSON 유틸리티 또는 newtonsoft.json.unity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using unity engine.networking을 가져오고 아홉 번째 줄 부근에서 API 모노 behavior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패치 메서드에서는 iEnumerator를 반환하고 유니티 웹 리퀘스트.get으로 요청을 만들고 build return request send web request로 비동기 대기합니다. 응답이 오면 JSON utility.fromJSON으로 DTO를 파싱해서 콜백으로 넘기는 패턴이에요. 이게 유니티 세계의 표준 HTTP 호출 방식이고 유니티 모노의 한계를 우회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네 번째 함정. iOS 빌드는 JIT가 없다는 점입니다. 리플렉션과 동적 코드에 주의하세요. IL2CPP는 ahead of time, 즉 빌드 시점의 네이티브 코드로 모두 변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행 시점에 IL을 새로 만들어내는 코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iOS IL2CPP에서 런타임 에러가 나는 전형입니다. 첫 번째 줄에 using system.reflection.emit을 가져오고 다이나믹 메서드로 add 메서드를 동적으로 만든 뒤 get IL 제너레이터로 IL을 직접 emit하는 코드예요. 열 번째 줄에 IL.emit opcode.let 같은
동적 IL 생성이 포함되어 IL2CPP는 실행 시점에 새 IL을 지트할 수 없어서 플랫폼 not supporte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올바른 접근은 정적 코드 생성, 즉 소스 제너레이터로 대체하거나 직접 델리게이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처럼 static int add를 그냥 평범한 정적 메서드로 정의하고 두 번째 줄에서 public static read only func of int add fn에 그 메서드를 할당해두는 식이에요. 판단 기준은 reflection.emit, expression.compile, 일부 리플렉션 기반 DI 컨테이너가 IL2CPP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유니티 포팅을 생각한다면 소스 제너레이터나 수동 구현으로 대체하는 설계를 초반부터 고려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함정. 단넷 프레임워크 4.x 프로젝트를 그대로 NET 8.0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레거시 유지 보수 중 흔한 실수입니다. NET 8.0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WCF 서버 기능, 웹폼즈, 앱 도메인의 일부 기능, 일부 시스템 점 드로잉 기능 같은 거요. 윈도우 이외의 환경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죠. 이 표가 이름과 릴리스 전략의 변화를 연대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2002년 단넷 프레임워크 1.0이 윈도우 전용으로 출시됐고요. 2004년 모노 1.0이 오픈소스 복제 런타임으로 나왔습니다. 2014년 단넷 코어가 발표돼 크로스 플랫폼 오픈소스 전환이 시작됐고 2016년 단넷 코어 1.0과 NET 스탠다드 1.0이 출시됐어요. 2019년 단넷 프레임워크 4.8이 윈도우 전용 라인 유지보수 모드로 진입했고 2020년 단넷 오가 코어라는 이름을 제거하고 등장했습니다. 살을 건너뛴 이유는 단넷 프레임워크 4.x와 버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2021년 단넷 6 LTS와 단넷 마우이 프리뷰가 나오면서 자마린이 마우이로 재탄생해 단넷에 통합됐습니다. 2022년 단넷 7과 네이티브 AOT 정식 릴리스로 서버 CLI용 AOT 경로가 제공됐고 2023년 단넷 8 LTS와 동적 PGO 기본 활성화로 지트 최적화가 런타임 프로파일을 반영하게 됐죠. 그리고 2025년 단넷 10 LTS 예정. 매년 11월 릴리스. 짝수육 80은 LTS 유지 정책이에요. 유니티 특 변화도 별도 축으로 이해해야 해요. 유니티 2017 이전은 모노 in.x로 단넷 3.5 수준 PC에 2018년부터 2020년은 모노 업그레이드와 단넷 4.x 에퀴발런트 API 레벨 추가 2021 LTS 이후는 NET 스탠다드 2.1 기반으로 정착했습니다. 최근 유니티 6부터는 공식적으로 코어 CLR 통합 로드맵이 진행 중으로 차세대 런타임 전환이 예고되어 있어요. 유니티도 결국 코어 CLR 계열로 수렴하는 방향이지만 기존 프로젝트가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작성하는 유니티 코드는 여전히 모노 플러스 봄지시를 전제로 해야 안전해요. 오늘의 정리입니다. C샵은 하나, 런타임은 여러 개예요. 오늘 쓰는 공식 선택지는 단넷 프레임워크 레거시, 단넷 5 이상 현재 표준, 유니티 모노와 IL2CPP 게임으로 좁혀집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단넷 8이나 단넷 10 LTS를 쓰고 윈도우 전용 레거시는 그대로 단넷 프레임워크 4.8.1을 유지하세요. 무리한 마이그레이션은 비용만 키워요. 라이브러리 배포는 NET 스탠다드 2.1 유니티 포함과 NET 8.0 최신 기능을 멀티 타겟팅하고 유니티 개발에서는 언어 버전을 유니티 공식 지원표 기준으로 잡고 reflection.emit이나 expression.compile을 iOS IL2CPP에서 피해야 합니다. TFM 접두사로 어디서 도는지 판단하세요. NET 48이면 프레임워크, NET 8.0이면 통합 단넷, NET 스탠다드 2.x는 범용 라이브러리, 모노 안드로이드는 자마린 유산이에요. 유니티의 지시는 본 비세대별이니 서버 단넷의 감각으로 할당을 남발하면 프레임 스파이크로 직결됩니다. 스트링 빌더 재사용, 구조체 선호, 컬렉션 풀링 같은 절약 습관이 필수예요. 런타임 식별은 런타임 인포메이션 점 프레임워크 디스크립션과 샤프 if 전처리 심볼 두 가지로 합니다. 전자는 실행 시점, 후자는 컴파일 시점 분기죠. 유니티 모바일에서 성능 문제가 난다면 가장 먼저 의심할 것은 서버 단넷 감각으로 할당을 남발한 코드입니다. 이름이 많은 이유는 역사적 필연이었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코드의 성능 특성을 결정해요. 이 영상으로 파트 1 런타임과 단넷 플랫폼 기초 시리즈 7편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값 타입과 참조 타입, 스택과 힙의 첫 인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